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주전자재료의 회장으로 있는 임무현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금년에 창립한 지 40년이 이제 만 됐는데, 1981년 7월 달에 이제 창립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전자재료 중에서 이제 화학으로 만드는 전자재료를 이제 개발, 영업하기로 한 목적으로 설립을 그때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무역업을 해서 돈을 좀 번 다음에 재료를 개발하려고 작정을 하고 회사 이름을 대주교역이라고 이렇게 지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준비된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사소한 전자재료라도 사용되게 됐던 그런 일본 재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일본 재료의 샘플을 구해서 국립분석원에다가 이제 분석을 시키고 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한 그 어려움과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요즘 이제 대기업의 우수한 기술자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다면은 거기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쉽게 창업이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돈이 없으니까 그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집사람이 동네에 이제 기회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자금을 대는 데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죠. 당시에 실버 파우더를 만들고 또 페이스트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제 경쟁사나 선구적인 사업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스타트하게 된 동기는 우연히 거래처에 갔다가 일본에서 꽤 이름이 높은 그 부분에 기술을 가진 어른을 한번 만나게 돼가지고 아주 어렵게 여러 번 집에도 찾아가고 어떤 아주 사정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아주 공짜로 돈 안 들이고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에 10년 동안 저희 회사에 와서 실비로 고문료를 받긴 했지만은 그 원천적인 기술을 통째로 저한테 넘겨주는 제가 행운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이제 전체 우리 회사 사업의 한 매출이 절반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고 또 국제적으로도 실버 파우더를 만들고 페이스트를 만드는 사업은 저희들이 좀 이름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의) 초에서 지금까지 이제 40년 동안의 과정을 이렇게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아무 가진 것이 없이 기술도 없이 맨땅에 이제 기업을 40년 해서 금년에 매출이 한 2천억, 1년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되는 회사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자산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40여 년 동안에 엄청난 전자공업이 발전해 있었지만은 실제 그 기술의 원천은 대부분 사실은 일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일본에서 온 재료를 샘플을 구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사업의 형태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의 수익성도 결국 일본 재료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R&D라는 것도 실제 뭐 세계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입해온 일본제 제품을 벤치마킹해서 그보다 가격을 좀 싸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고객들한테 팔거나 수출을 하거나 또 해외 사업장을 설립해서 중국에다 팔거나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이 사실은 아주 오랜 동안 지속이 됐죠. 그런 동안에 우리는 어쨌든 시간이 오래 지나도 매출액이나 혹은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뭐 굉장한 그 설비를 가지고 자체 개발하기 위한 개발 자금을 축적을 할 내용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장기간 버텨야 된다. 장기간 버티면은 조금씩 축적이 된 그 힘이 나중에 커져서 우리도 세계에서 처음 재료를 내놓는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것 뺏기기만 하는 이윤이 낮은 회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국에 가서는 우리의 독창적인 기술이 전 세계를 리드하고 그 결과가 초과 이윤이 보장되는 그런 기술적인 방향이 돼야 하는데 그 첫째 조건은 회사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오래 사는 기업, 이것이 저희 첫째 경영 활동의 중심 과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되면 우리의 기술이 전 세계에 리드하는 기술이 되면은 이익도 생기고 또 그 이익을 가지고 다른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래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남들이 손대기 전에 먼저 개발에 착수를 해서 세상에 제일 먼저 제품을 내놔야만 이제 선두주자가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세상에 내놓는 방법이 뭔가? 그건 결국 이 세상에 필요한 제품을 먼저 조사해서 간파를 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R&D를 하고 공정 개발을 하고 설비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익이 좋은 첫 번째 품목을 낼 수 있는 결정을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제신문이라든지 전자신문이나 그 다음에 또 국제학술학회를 저와 그 사업부의 핵심 기술자를 데리고 아주 많이 댕겼습니다. 일본, 미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하여튼 기술 심포지엄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면은 하여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이제 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의 소스를 찾는데 제 자신의 하여튼 가장 그 큰 비중을 두고 기술 정보 또 세계의 전자재료의 산업 추이 뭐 이런 등속을 이제 공부하는 걸 제 업무의 제일 우선순위에 이제 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장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한 신제품의 개발 방향 또 그런 공정 개발을 위한 정부의 수제를 위해서 국내 학계에 있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여러 고문 그룹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몸소 찾아다니면서 실제 우리 회사에 일본과 미국의 중요한 기술 고문들이 여전히 저희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회사로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0년이 된 오늘에서 보면은 매출의 상당한 부분, 그 다음에 이익의 상당한 부분들이 우리 내부에서 발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착근시킨 것들이 지금 현재 주된 것들이 돼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직은 매출로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최근에 증권가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음극재가 세계 최초의 양산하는 음극재로 꽤 그 평을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은 앞으로 전기차가 본격화될 2004-5년 정도 되면은 수조 원대의 매출이 가능한 부분으로 성장을 할 거로 이렇게 추측은 기대를 하고 있고, 3, 4년 후에는 경쟁이 상당히 붙을 것 같지만은 현재는 저희들이 이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품질이 괜찮아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까지 거의 대부분의 인류 배터리 회사들은 저희들 재료를 중심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한 4, 5년 후에 전기차가 현재처럼 이렇게 순조롭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들도 조 단위의 매출이 있는 기업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사이즈를 어디까지를 나노라 하는지 하는 건 둘째 치면은 하여튼 미분말을 주재료 한 제품들이 사실은 거의 다 100% 그런 용역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 미분말 가운데서도 세라믹 기술을 이용한 영역, 그 두 가지의 복합 기술이 현재 우리의 주력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분말, 나노 파우더와 그 유사한 형태의 세라믹 기술을 이용한 영역이 지금 압도적으로 제품화가 되고, 또 아무래도 그런 것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R&D 설비라든지 R&D 인프라, 또 내부의 연구 인력의 기술 방향들이 그와 같은 두 가지 방향의 복합 제품으로 지금 구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이 지금 이제 불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참 우리나라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체 기술자들의 사업의 진행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구나. 응?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도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주는 여러 가지 변화를 빨리 공부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옛날 방식으로 경영을 해서는 결코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두려움을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혹은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또 CEO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그 영역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냥 공부만이 아니고 그 기술을 회사 내부로 하루속히 빨리 불러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 방식으로는 경쟁에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연구라는 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누구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구원들은 하여튼 자기 스스로가 실험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연구자가 실험을 하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뭘 만지지 않으면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책을 읽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그때 가서 비로소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스스로 뭘 만들고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는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현장에서 실험하고 하는 사이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개선 방향이나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기가 뭘 했던 간에 관계없이 최고의 연구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 또 그럴 만한 이 자질이 보이는 사람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실험하고 개선을 하는 것을 행동 속에, 자기 일과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도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에 내 뇌가 저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나? 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은 이 머리가 창의적인 머리로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창의적인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의적인 인간이 언제 길러지느냐? 그건 일상적인 삶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을 통해서만 창의적인 인간이 길러진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